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가운데 어제 그제 상당히 큰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에 정치인 30명 죽일 카드가 있다. 국회 증언은 얼마든지 하겠다. 오늘 또 어떤 보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박범계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어제 또 창원에 갔어요. 저하고 함께 계속 그 찬바람 맞으면서 물 먹고 있어요. 특별하게 저 어저께 밤에 또 막 취재해봤더니 뭐 특별하게 뭘 가지고 올라가신 건 없는 것 같다. 예,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주진우 선배가 내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중요한 자료는 다 주지두 기자가 가져간 것 같고 지금 쭉정이도 안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더 시사인 앞으로 더 단독 보도 계속 더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뭐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있어. 예. 근데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조각조각은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인데 그 안에서의 고갱이가 뭔지 좀 주워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또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통째로 뭔가가 갔네. 그러니까 이미 갔어.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수사 보고서나 이런 걸 입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열람 등사 복사를 하기 때문에 원래 보통 회색 빛깔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한 카톡 이런 것들 보면은 원본이야. 오색 찬란해. 그러니까 흑백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사 기록 같은 것도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한다 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그렇죠. 너무 맥락도 많고, 너무 길고 사람도 커서, 많고, 등장인물도 많고. 압수물을 환부했다 그러거든요. 돌려줬다. 돌려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좀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악망합니다. 여러 기자들이 나눠서 단독을 할 수 있도록 시사인께서도 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를 향해서 폐간시켜 버리겠다. 그게 목숨 걸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주 딱 저희가 이 시간에 방송하고 있을 때 직전에 나와가지고 막판에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주진우 편집위원회 여러 고심 끝에 좀 공개를 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관련된 취재를 본인도 더 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좀 조선일보의 반응도 있어서 조금 그건 순차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큰 논란이었죠. 아니 왜냐면은 이게 또 그것도 그렇고 조선일보와 이제 주진우 선배 사이에 이제 소송전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종 기자들의 본능이라는 것은 누르면 더 뛰쳐나오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까지 가만히 냅두면 됐는데 주진우 선배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와 한번 크게 싸우겠다. 전쟁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명태균 씨가 그 USB를 전달했고 이게 단순하게 보도가 안 된 이유는 정말 이상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과 윤석열 명태균과 김건희의 육성인데다가 심지어 탄핵 이후에 탄핵 사유로서 이제 김건희의 문제가 돌출된 상황에서 그런 물질을 가진 언론사가 보도를 자제한다? 상식과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물질의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까지 보고가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따져보는 후속 보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도 좀 이렇게까지 나와서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중동 세계 보수 매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권 지키기에 나섰던 매체인데 사실 동아일보는 동결해가 된 지 이미 오래고 동아일보 플러스 한겨레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칼럼니스트들이 진짜 그 취재를 세게 해가지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 근데 중앙일보도 약간 스탠스가 오늘은 이렇게 보도했다 내일은 이렇게 바뀌었다 해서 조금 종잡을 수 없긴 한데 그 가운데 그래도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서서 했는데 세상에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는 폐가시켜버릴 거야라고 목숨까지 걸었다. 라고 하니까 상당한 배신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의 내부 권력 작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는 굉장히 이 정권의 마지막 장면에 문을 닫을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 물론 뭐 다음 주면 끝날 것 같긴 한데요. 여전히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존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보수의 암투 안에서는 마지막 종결 같은 장면일 것이다. 그리고 이 어떤 보수의 뭐라고 할까 대혁신 혹은 개혁의 조선일보라고 하는 한 플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또 모습을 드러낼지는 좀 관전 포인트이긴 하죠. 근데 진짜 예전보다 힘이 옛날에 밤의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예? 밤의 대통령 위스키 앤 캐시의 상징의 어떤 그 조선일보였는데 막구에서 네. 막 자기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보수 유튜버들이 극우 유튜버들이 절도운동하자 막 이래가지고 실제로 상당히 많이 예. 그 떨어져 나갔고 네. 그래서 위축돼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 힘이 예전만 못하다. 요새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극우 유튜브를 권해서 그런가? 예, 많이 안 본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은 이후에도 언론이 입장에서 이제 감상자 입장에 설명을 하더라도 그 언론의 논조라는 게 약간 출렁였습니다. 네.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김건희 여사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스탠스가 좀 있었다고 한다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두둔하는 스탠스로 바뀌게 됐는데 그게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장외 여론이 극우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네. 그리고 미디어의 힘이라는 것이 종전에 레거시에서 탈출해서 뭐 고성국 TV라든가 성창경 TV라든가 서정욱 TV로 권력이 이동하면서 위기의식을 굉장히 느끼고 실제로 회사로도 여러 가지 항의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랬던 거고 예. 그 다시 한번 여기서 최신 양상훈 칼럼 제목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은 예. 어느 정도 뾰족하냐 지금 그런 조선일보 분위기 속에서도 예. 윤 임기 6개월 못 받고 개헌 밝히길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물러나라는 지난주에 거거든요. 그만둬. 그러니까 네, 그 얘기거든요. 6개월만 네. 하고 물러나 뭐 이런 거기에 얘기를 방점이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예, 도무지 이거는 근데 사실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까지 이거를 눈뜨고 보고 있어야 되냐라는 어떤 그 좀 암암리에 묵계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보수라고 왜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 놔두고 뭐 지금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되겠냐라는 판단을 하는데